먼저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은 투자를 결정하실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들 덕분에 저희가 정말 힘을 많이 얻고 있어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12월 26일 미국 시장. 지수만 딱 보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죠? 다우, S&P 500, 나스닥,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했으니까요. 연휴 끝나고 다들 쉬어가는구나 싶었을 거예요.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잔잔한 수면 바로 밑에서는요, 2026년 전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어요. 자, 오늘 저랑 같이 그 소용돌이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첫째, 이 고요함 속에 숨어있던 폭풍의 정체.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상황에서 홀로 빛난 거인, 엔비디아는 도대체 뭘 했는지. 세 번째는 꿈만 먹고 살던 테마주들은 왜 눈물을 흘렸나 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게 과연 시장의 주도주가 바뀐다는 신호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2020년 투자 전략의 핵심 키워드 수익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목이 고요 속 폭풍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신문 일면에 나오는 지수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시장의 진짜 속마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바로 답이 나오죠? S&P 500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중소형주들을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는 0.5% 넘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데 양자 컴퓨터 테마로 핫했던 아이온큐는 하루 만에 7%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아요. 시장 전체가 괜찮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소수의 거대한 기업들이 간신히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동안 그 아래 있던 수많은 다른 기업들은 그냥 폭격을 맞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제가 한 20년 동안 이 시장을 봐왔는데요. 이런 패턴 굉장히 익숙합니다. 꼭 닷컴 버블 꺼지기 직전에도 비슷한 분위기였거든요. 시장에 돈이 넘쳐날 때는 좋은 놈, 나쁜 놈 할 것 없이 다 같이 올라가요. 근데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진짜 옥이고 누가 그냥 돌이었는지 드러나는 거죠.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에요. 시장의 판 그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옥석 가르기가 시작된 시장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던 진짜 보석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이 아수라장 속에서 나홀로 제 갈 길을 간 거인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날 도대체 뭘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그 전에 이걸 먼저 알아야 이야기가 쉬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 있잖아요. 이게 크게 보면 두 단계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AI한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막 먹여서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 단계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게 똑똑해진 AI를 우리가 챗 GPT 쓰듯이 실제로 써먹는 추론 단계예요.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이 학습용 칩 시장에서는 정말 아무도 못 건드리는 절대 강자였거든요. 근데 추론 쪽은 좀 약하다. 이게 시장의 평가였어요. 바로 그 약점을요, 엔비디아가 아주 화끈하게 메꿔버리는 소식이 터진 겁니다. AI 추론 분야에서 아주 잘 나가던 스타트업, 그록이라는 회사의 핵심 기술이랑 인재들을 싹 다 사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회사 하나 산 게 아니에요. 자기네 제국에서 유일하게 금이가 있던 성벽을 그냥 현금 따발로 아주 단단하게,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시 쌓아 올린 겁니다. 진짜 무서운 한 수죠. 근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7조 원이 넘습니다. 27조요. 이 정도면 경쟁사인 AMD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파트너인 구글, 알파벳마저도 헉 소리나게 만드는 그냥 압도적인 현금 파워를 보여준 거죠. 이래서 엔비디아를 초격차 리더라고 부르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월가의 반응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번스타인, 베어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투자은행들이 전부 다 이건 신의 한 수다. AI 제국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하면서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한마디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번 결정은 엔비디아의 가치를 그냥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더 점프시키는 엄청난 결정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빛나는 승자의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차례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현금으로 미래를 착착 사들이고 있을 때 오직 꿈과 희망이라는 스토리만 팔던 회사들한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딱 이 한마디만 될 것 같아요. 파티는 끝났다. 그동안 다 같이 즐겼던 화려한 파티는 이제 끝났고 시장이 아주 냉정하게 계산서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에 딱 두 글자가 적혀 있어요. 바로 실적. 이날 시장을 보면요, 정말 정확하게 두 편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에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처럼 실제로 돈을 버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 기업들, 그리고 타겟처럼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 반대편에는 양자 컴퓨터, AI, 우주 탐사, 아직은 우리는 미래에 대박 날 거예요 라고 말만 하는 테마주들이 있었죠. 결과는요, 보시는 것처럼 승자와 패자의 운명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이렇게 폭락한 기업들 가만히 뜯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그래서 돈은 벌고 있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둘째, 주가가 너무 비싸요. 예를 들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벌 돈의 20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거든요. 말이 안 되죠. 셋째,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흑자를 낼 거냐?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펀드 매니저라면 연말에 포트폴리오 정리할 때 어떤 주식부터 팔겠어요? 바로 이런 주식들이죠.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한두 종목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시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평균 8%, 우주 탐사 관련주들은 7% 넘게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AI다, 원자력이다 하는 다른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건 특정 산업에 나쁜 소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실적 없는 꿍 얘기는 안 들어줄래 하고 단체로 경고장을 날린 거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시장,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게 어쩌면 2026년 전체 시장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2026년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는 바로 수익성입니다. 더 이상 언젠가는 하는 막연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숫자로 이익으로 증명해내는 기업에만 돈이 몰릴 거라는 걸 시장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흐름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2025년 한 해를 쭉 돌아보면요. 연초에는 나만 뒤처지면 안 돼 하는 포모 심리 때문에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다가 9월쯤 되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그 불길이 더 활활 타올랐어요. 그런데 11월부터 슬슬 근데 그래서 돈은 언제 벌어?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연말을 맞아서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실적 없는 주식들을 싹 다 털어내는 대청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겁먹어서 막 던지는 패닉셀링이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적 불확실한 종목들은 다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확실하게 돈 버는 몇몇 우량주만 사는 거죠. 이걸 종목 압축 장세라고 하는데요. 아마 2026년 초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되게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야죠. 이렇게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는데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시장의 룰이 수익성이라는 아주 심플한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그 룰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바로 점검해 볼 수 있는 3단계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내가 가진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가? 둘째, 지금 주가가 그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엔비디아처럼 다른 경쟁자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자기만의 강력한 무기, 경제적 해자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고 세 개 다 예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런 조건에 딱 맞는 곳들이 몇 군데 보이죠. 역시나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압도적인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타겟 같은 유통기업도 있고요.
또 의외로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싼 중국 기술주들, 샤오펑 같은 곳들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주목받는 리튬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딱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젠가는 대박 날 거야 라는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오르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돈은 얼마나 버는데? 이걸 숫자로 똑똑히 증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수익성 있는 성장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곧 문을 엽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과연 진짜 보석인 옥을 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때는 반짝였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한 돌이 되어버린 종목을 들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 옥과 돌을 가려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